공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을 해도 어려운 청년층의 그 분노가 크게 지금 표출되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은 분명 통합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의 인생을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고 또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잘 사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서로 화합, 상생하는 행복하고 희망이 살아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국민 고맙습니다. 대통합 예.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여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십리에서 온 30대 학원 강사 김영태라고 합니다. 예. 일단 좋은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갈등 구조 중에 일단 지역 갈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많은 그 지역 갈등을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일단 정치 관련된 뉴스들이랑 그다음 이제 중범죄나 혹은 사회 혐오 범죄 관련 기사들 보게 되면 그 아래쪽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집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그 댓글 보는 걸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지역적인 어떤 비난과 심지어는 심한 욕까지도 많은 걸 보게 되죠. 예. 그리고 또한 이번 대선 결과에 의하면 대구 경북과 그다음 광주 전남에 몰표 현상이 일어나죠.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그 지역 갈등이, 그 정치적인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탕평책을 하시면서 호남 인사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거, 그 얘기는 다행이긴 한데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지역 갈등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불화음 혹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앞으로 정치 발전에 걸림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다른 분야의 어떤 발전에 그런 지역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이 존재할수록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양성이 서로를 존중할 때 이제 그것이 다 같이 사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으로 이어지고 갈등을 빚게 되면 사회 통합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역대 정부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한결같이 대통합을 얘기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새 정부가 그래서 가져가야 할 대통합의 정책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시작해 볼까요? 예, 의원님. 아까 우리 전지현 씨도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초기에는 다 대통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MB 정부에 들어서 뭐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또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것은 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밀어붙이기 하고, 그 다음에 측근 인사, 그 다음에 강부자, 고소영 이런 측근 인사, 특정된 인사들에 제한된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더 갈등이 심화되고 했는데, 그럼 박근혜 당선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대통합을 말씀하시고 저는 그 부분에서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과거 여당에 계실 때 이렇게 쭉 보면은 당대표 할 때 보면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 문제로 떠올랐어요. 박근혜 대표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과연 대통령 되면서 해소가 될 건지. 그 또 하나는 어쨌든 과거사를 명쾌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산업화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공은 다 인정하지만은 그 독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과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냐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쾌히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난 첫 출발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젊은 층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이제 국회를 예를 들면은 4대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냥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거의 무시해버리고 뭐 문화재 조사 안 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냥 속도 전도를 해가지고 임기 중에 다 완성하려고. 그래서
요새 이번에 감사원에서